자, 52번째로 5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사건 송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송치서라는 건 이제 다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찰청에 송치하는데 기록 표지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 기록 표지. 그게 이제 사건 기록의 얼굴, 사건 송치서를 작성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송치할 때는 증거품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압수한 증거품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품 처리도 같이 해야 되겠죠. 증거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청으로 가는 건 아니죠. 환부라든지 과환부라든지 돌려줬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다든지 폐기 처분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검찰청으로 가지는 않지만 아무튼 사건 송치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압수물 총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목록이 있죠. 압수 목록이 있는데 이것은 수사 기록 사이에 있을 거고 이 목록을 총 정리한 총 목록이 사건 송치서 바로 뒤에 붙어요. 그리고 그 뒤에 기록 목록이 붙고 물건이 중요하니까 앞에 붙고 그 다음에 기록 목록이 붙고 서류에 대한 목록이 붙고 그런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송치서 서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치서 서식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있는 서식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있는 서식은 이거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거 쓰는 데는 없습니다. 그건 잘 맞질 않아가지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있는 서식, 사건 송치서 서식을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은 서식을 해가지고 기록 얼굴로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에 보면 이게 과거에는 이 인쇄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파일로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 부분을 비워놓으면은 검찰청 사건 수리 담당 수사관이 여기다가 이 도장을 파가지고 여기다 찍어요. 또 도장을 파서 스탬프로 찍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서식에 출력이 돼서 나와서 그냥 붙이면 되는 거고 보내면은 여기 이제 이게 소속 그 검찰청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면은 거기 사건과가 있는 데는 사건과로 가고 사건과가 없는 데는 사무과로 갑니다. 사건과장, 사무과장 도장 여기다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검찰청 그 사건 번호는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우리가 아우 형제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형제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으면 좀 어색해요. 근데 계속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 법원 번호는 뭐 고단, 고합, 1심은 고단, 고합, 형사사건, 2심은 노, 3심은 도, 그 민사사건은 1심 가, 1심 가합, 가단, 2심 노, 나, 3심 다 이렇게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무슨 번호가 있듯이 사건 번호가 있듯이 사건 번호 말고 이제 사건 부호가 있듯이 검찰청은 형제번호라고 하는데 경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2020-1, 2 이렇게 해야지 그 사이에 뭐 2020 범죄 1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더라고. 그냥 2020-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거고요. 아무튼 해서 검찰청은 수리한 날짜 저기 검찰청 수사관이 하겠죠. 2020 형제 메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배당을 보통 차장검사가 배당을 해요. 차장검사 정결로 배당합니다. 검사장은 총괄 관리하는데 그 배당 송치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 되는데 그거를 검사장이 하다 보면은 검사장은 총괄하면서 되게 뭐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바쁠 텐데 그것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차장검사가 정결로 해가지고 이제 수리한 검찰청 담당 수사관이 그 수리한 송치받은 그 수사관 경찰에서는 송치한다고 그러고 검찰에서는 수리한다고 그래요. 그 수리한 사건들을 목록을 쭉 작성해 가지고 차장검사실 옆에 빈 방이 있을 거예요. 빈 방 배당실이라고 있는데 이제 글로 손수레로 해가지고 다 끌고 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장검사가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사건 배당한 목록 같은 거를 그 담당 수사관이 이제 차장검사한테 주면은 차장검사가 이제 그걸 보고서
그전에는 주인 검사를 다 지정했는데 요즘은 이제 부별로 이렇게 부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각 부에 있는 그 실무관들이 와가지고 배당실로 와가지고 이제 그 각 부로 가져가면은 부장검사실에서 부장이 그 담당 검사를 지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주인 검사가 정해지는 거예요. 주인 검사가 정해져 가지고 그 사건을 검토하죠. 검토하고 대부분 다 이제 바로바로 그 결정을 하는데 보강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그 방에 있는 수사관한테 이제 조사를 좀 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수사관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불러서 보강 수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기 있는 번호는 경찰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송치하는 날짜 쓰는 거고 이것은 범죄 사건부에 있는 번호 쓰는 게 아니라 송치하는 사건 송치부라고 있는데 사건 송치부에 있는 번호를 쓰는 거예요.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송치되지 않잖아요. 빨리 접수해도 그 피의자가 많다든지 조사할 게 많으면은 늦게 접수된 사건보다 빨리 늦게 그 접수된 사건보다 더 늦게 송치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늦게 접수한 사건도 빨리 접수된 사건보다 더 빨리 송치할 수 있다. 말이 좀 약간 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사건 번호 순서, 사건부에 있는 접수된 순서대로 송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송치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송치하는 거니까 뒤죽박죽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송치하는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게 사건 송치부라고 별도로 있어요. 범죄사건 접수부 말고 사건을 접수하는 범죄사건부 말고 송치하는 순서대로 관리하는 사건 송치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번호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신변관계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구속, 불구속, 미체포, 뭐 이렇게 수감종 뭐 이런 걸 쓰고서 이제 이름 쓰고 한자 알면 한자 쓰고 지문원지 작성번호, 수사자료표 작성번호를 쓰고 피의자 그 통계원표 번호, 피의자 표 번호만 여기다 쓰는 거고 그렇게 합니다. 지문원지 작성번호, 수사자료표는 연간 단위로 관리하는 거고 피의자 원표 번호는 월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월별 단위. 그 피의자 통계원표, 범죄 통계원표라는 게 이제 피의자 원표, 발생 원표, 건거 통계원표, 피의자 원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그 통계원표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통계원표는 말 그대로 통계 자료를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수사기록의 뒤에다가 이렇게 범죄 통계원표를 편철해가지고 송치하면은 검찰청 전산실에서 그거를 다 뜯어내요. 그거를 다 뜯어내서 원래 일반 경찰은 형사사법정보통신망 킥스 거기다가 입력하면 바로 검찰청으로 가서 취합이 되는데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이게 아직 그 형사사법정보통신망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는 수기를 작성해서 이렇게 기록 뒤에 편철해서 가져가면은 검찰청 전산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걸 다 떼가지고 그걸 보고서 저 특사경 수사관님 대신 입력하는 거예요. 대신. 통계 거기다 입력하고 한 1, 2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해버립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라는데 다 취합을 해요. 전국 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 범죄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은 예측을 해가지고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범죄 정책에 활용하는 그런 거예요. 범죄 백서 발간하고 이런데 그 통계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통계형이다. 사건 처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문원지 작성번호는 6자리로 작성하라고 이렇게 경찰청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번호죠. 통신사실 청구번호예요. 청구번호.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속영장 신청번호를 쓰라고 그러면은 각 그 경찰에서 관리하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특별사법경찰 그쪽에서 관리하는 구속영장 신청번호를 1년 번호를 쓰면 되는데 여기 청구번호를 쓰라고 그러니까는 검찰청에서 청구한 번호를 써놔야 되겠죠. 그럼 검찰청에서 청구한 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지? 구속영장
저기 발부된 구속영장에 보면은 검사 G 도장 옆에 찍힌 도장 옆에 구속영장 청구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거 번호 쓰시면 되는 거예요. 통신사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명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발각원인 고소고발 인지 있는데 여기 인지사건이니까 인지라고 썼고 범죄사건 번호 이거는 범죄사건부 번호예요. 아까 그 상단 좌측 상단 위에 있던 거는 송치 순서대로 쓴 송치 번호, 이것은 접수 순서대로 쓴 사건 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검찰청에서 전산실에서 입력했다는 것을 여기다 도장을 꽝 찍죠. 다 입력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배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은 기소인지 증거품이 있으면 없으면 없음, 있으면 있음하고 가로 열고 검찰청으로 보냈으면 송치,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 폐기했으면 폐기, 환부했으면 환부, 과환부했으면 과환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비고란에는 만일에 수사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으면은 어느 검사 수사지 사건인 그러면은 그 검사가 기록을 한번 검토했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면은 그 검사한테 배당이 되면은 그 검사가 한번 검토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겠죠. 좀 더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을 쓴다든지 참고될 만한 사항을 쓰시면 돼요. 공소시효 임박 사건임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다가오면 여기다 공소시효 임박이라고 써주고 며칠자 공소시효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눈에 확 띄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담당 그 검찰 사건 접수 담당 수사관한테 공소시효가 임박한 거라고 알려줘야 그 친구가 별도로 또 유의해가지고 급하게 또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여기 송치할 때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송치하는데 소속기관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면 소속기관장 그 개인 도장을 찍으면 돼요. 광역시 특별사법경찰 만일에 단장이 특별사법경찰이라면 단장 특별사법경찰관 뭐 그 행정서기관 누구하고 그 개인 도장을 찍으면 돼요. 그 관인을 찍는 게 아니에요. 관인을 찍는 게 아니라 개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기관 명의로 가는 게 아니라 관 명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데는 보니까 그 소속 기관장 명의로, 특별사법경찰이 아닌데도 소속 기관장 명의로 보내는 데도 있고, 이렇게 기재했는데 사법경찰관 명의로 기재했는데 개인 도장 찍었다 그래가지고 개인 도장에다 여기다 또 관인도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조금 잘 그 규칙대로 안 되게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범죄수사규칙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규칙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보낸다. 소속기관장이 사법경찰관일 때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보내고 소속기관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닐 경우에는 수사과장 명의로, 주무수사과장 명의로 보내고, 수사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담당한 특별사법경찰 담당자 명의로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관들이 그 범죄수사규칙이라든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을 잘 모르니까 검찰청에서는 그거 읽어볼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왜 개인 도장을 찍어왔느냐, 왜 기관장 명의로 안 해왔느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규칙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규칙이 그렇다는 걸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일 때 그런데 여러 명일 때는 어떡하지? 여러 명일 때는 구속, 불구속, 수감 중, 미체포 이런 걸 좀 표시해주고 1, 2, 3, 4 해주고 죄명이 또 여러 개일 때는 가나다, 가나 뭐 이렇게 하고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죄명 가나다 써주시고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발각원이면 인지, 고소, 고발 세 가지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되는데 고소 사건인데 취소했으면 고소, 취소 이렇게 써주시고 고발, 취소했으면 이렇게 써주시고 사건 번호 접수, 일피의자 구속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적 있다. 석방은 일피의자는 검사 석방지에서 석방했다. 이런 것들 써주고 일피의자의 일에 가, 일에 농수산물 원산지는 가하고 나는 식품위생법은 기소, 일에 다 불기소, 공중위생법은 불기소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해주고 그 불기소 공소권 없으면은 이제 쭉 이 종류에 해당되는 걸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피의자 여러 명이니까는 이의 또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써주면 되겠죠. 증거품 보냈음 송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한부 보관 폐기 없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어느 검사 지휘 사건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건 송치서에서 기록 목록은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송치서가 가장 앞에 오고 압수물이 있을 경우 압수조서의 압수 목록은 이거는 그냥 사건 날짜 순으로 편철되어 있는 거고 이 목록을 그대로 다시 총목록이라는 데서 옮겨 적어 가지고 기록 목록 앞에 물건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앞에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검찰청 그 사건 수리 담당자가 요 총목록 있으면 요걸 보고서 이거 압수물이 있네요. 그러면은 사건 접수하기 전에 압수 담당자한테 가서 먼저 압수물 처리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압수 담당자한테 이제 가가지고 압수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뭐 도장도 찍어주고 뭐 해서 압수했다는 거 표시도 해주고 그러면은 압수 받았다는 표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기록 목록 의견서 1- 무조건 1페이지 인지보고서 고소고발장 2페이지부터 나가고 작성일자 순으로 이렇게 해서 사건 그 기록이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